안녕하세요. 지혜의 삶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인데요. 70대 박씨 어르신께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60까지 떨어져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보호자분들은 울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평소에 혈압약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거든요.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드시던 분이 감기 기운이 있다며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감기약에 들어있던 특정 성분이 혈압약과 만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만약 조금만 늦게 발견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혈압약을 드시면서 약국에서 약을 사드실 때가 있으시죠? 두통이 생기면 두통약,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감기약,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변비가 있으면 변비약을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들 중에는 혈압약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약국 직원분들도 모든 상호작용을 다 알기는 어렵고 여러분도 혈압약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수영입니다. 지난 30년간 진료를 해오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케이스만 해도 수백 건이 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는데 75세 김씨 할머니셨습니다. 평소에 혈압약을 아주 잘 챙겨 드시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혈압이 200을 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130 정도로 잘 조절되시던 분인데 말이죠. 자세히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관절이 아프다며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진통제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혈압약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켜 버렸던 거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자칫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국에서 흔히 파는 약들 중에서 혈압약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위험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종합감기약입니다. 특히 코막힘을 뚫어주는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이 정말 위험해요.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종합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코막힘을 뚫어주지만 혈압을 올려서 위험해요. 그런데 이런 성분들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코막힘을 해결하는데 동시에 전신의 혈관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도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이런 감기약을 먹으면 혈압약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켜 버려요. 더 심각한 건 ACE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과 만나면 혈압 조절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씨 어르신이었는데 평소 혈압이 120에서 130 정도로 아주 잘 조절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감기에 걸리자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서 드셨어요. 3일 정도 드신 후에 갑자기 두통이 심하다며 병원에 오셨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18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죠. 감기약을 끊고 며칠 지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서 함부로 약을 사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감기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감기약 포장지를 봐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약 이름에 코, 비염,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코막힘을 뚫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종합감기약, 코감기약, 비염감기약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해열, 진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약들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약사님께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건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이부프로펜, 낙센, 디클로페낙 같은 성분의 진통제가 혈압약과 상당히 위험한 조합을 이룹니다. 이런 소염 진통제는 신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혈압약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려요. 특히 ACE 억제제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예요. 혈압약 중에서도 ACE 억제제나 ARB는 신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용합니다. 그런데 소염 진통제가 들어오면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방해받으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미국 FDA에서도 심혈관 질환 경고를 붙여놓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파스나 관절염 연고에도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르는 것도 일부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서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72세 최 씨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파스를 계속 붙이고 계셨어요. 동시에 약국에서 산 이부프로펜도 하루에 3번씩 드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며 오셨어요. 평소에 잘 조절되던 혈압이 계속 150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혈압약을 바꿔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통제와 파스 사용을 중단하니까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도 진통제가 혈압에 영향을 준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진통제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온찜질이나 가벼운 운동, 물리치료 같은 방법들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제산제와 소화제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특히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 들어간 제산제가 문제가 돼요. 이런 성분들이 일부 혈압약의 흡수를 방해해서 혈압약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ACE 억제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30에서 50%까지도 줄어들 수 있어요. 또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소화제도 큰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 중에는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 되는 것들도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소화제를 살 때도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8세 김씨 할아버지께서 소화불량이 심하다며 약국에서 산 소화제를 한 달 정도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혈압이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 160에서 170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오셨어요. 알고 보니 그 소화제에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소화제를 끊고 저염식을 하시니까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화불량이 있으실 때는 약보다는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천천히 드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는 것만으로도 소화불량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기침약입니다.
특히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들어간 기침약은 일부 혈압약과 심각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침약을 사실 때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감초가 들어간 한방 기침약도 정말 조심해야 해요.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처럼 작용해서 나트륨 저류를 일으키고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감초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어요. 한방 기침약뿐만 아니라 감초가 들어간 차나 건강식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분은 기침이 심해서 감초차를 우려 드시고 동시에 한방 기침약도 드셨는데 한 주 만에 혈압이 30이나 올라가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감초 섭취를 중단하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섯 번째는 코막힘 스프레이입니다. 옥시메타졸린이나 자일로메타졸린 같은 혈관 수축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코막힘을 해결해 주지만 혈압을 올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면 리바운드 현상으로 코막힘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도 점점 어려워져요. 코막힘 스프레이는 3일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모든 제품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계속 사용하시더라고요. 한번 사용하면 효과가 좋아서 자꾸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약과 비슷한 중독성을 보여요. 코막힘 스프레이 중독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대신 식염수로 코를 세정하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약국에서 파는 코 세정기를 사용하시거나 집에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장기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종합 비타민입니다. 의외죠? 비타민도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칼슘이 많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은 칼슘 채널차 단제 계열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차 단제는 칼슘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갑자기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비타민 K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께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응고를 도와주는 비타민인데 항응고제와 정반대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삼이나 홍삼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도 혈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인삼은 혈압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개인차가 크고 예측하기 어려워서 위험해요. 특히 고려인삼이나 홍삼은 효과가 강해서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 변동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변비약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계열 변비약은 일부 혈압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산화 마그네슘이 들어간 변비약이 대표적인데 이게 위산과 반응해서 혈압약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극성 하제인 센나나 비사코딜 같은 성분은 설사를 일으켜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뇨제 계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이런 탈수가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케이스 중에 변비약을 잘못 사용해서 응급실에 온 경우가 있었어요. 73세 박씨 할머니께서 변비가 심해서 센나가 들어간 변비약을 하루에 여러 번 드셨어요. 그런데 설사가 심해지면서 탈수가 되었고 이뇨제를 함께 드시던 상황에서 혈압이 80까지 떨어져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수액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변비가 있으실 때는 약보다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로 주의할 건 수면 유도제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드림웰이나 슬립앤 같은 수면 유도제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항콜린 작용으로 인해 베타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심박수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유도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혈압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약보다는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시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9번째는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요즘 약국에서도 다양한 다이어트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 중에는 위험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카페인이나 에페드린 유사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들은 혈압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혈압약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나 그린커피빈 추출물 같은 천연 성분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조심해야 해요.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성분들도 혈압이나 심박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두통약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두통약은 주의해야 해요. 이런 제품들에는 카페인이 상당량 들어있거든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특히 편두통약 중에는 트립탄 계열 성분이 있는데 이건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두통이 있으실 때는 약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해요. 목과 어깨 마사지나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11번째는 알레르기 약입니다. 항히스타민제 중에서도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정작용이 강해서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어지러움이나 졸음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은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신 2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로라타딘이나 세티리진 같은 성분이 더 안전해요. 12번째는 멀미약입니다. 스코폴라민이나 티페니드라민 성분의 멀미약은 항콜린 작용으로 인해 혈압이나 심박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베타차단제와 함께 사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병원에 가는 거지만 당장 그러기 어려운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국에 가셔서 반드시 약사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세요.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어떤 혈압약을 드시는지도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고 안전한 약을 추천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처방전이나 약봉지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스마트폰으로 약 사진을 찍어 두시고 보여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안전한 약들도 있어요. 두통이나 몸살이 있을 때는 타이레놀, 열이 날 때도 타이레놀이 가장 안전해요. 소화불량에는 잔탁이나 팩시드 같은 위산억제제가 좋고 변비에는 콘택이나 마그밀 같은 부드러운 변비약이 센나나 둘코락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코 막힘에는 약물보다는 식염수 코 세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약국에서 파는 코 세정기를 사용하시거나 집에서 소금 한 티스푼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녹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응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께도 알려드려서 응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한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압약은 탈수 상태에서 드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위험해요. 그리고 새로운 약을 시작하시면 며칠간은 혈압을 자주 재어보시고 어지러움이나 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과 다른 약의 상호작용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해 오면서 봐온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 이런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생긴 응급 상황들이었어요.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인데 모르고 드시다가 큰일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들이 많아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도 파는 약들이 있고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쉽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1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들의 대부분이 일반의 약품과 처방약의 상호작용 때문이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해요.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의 종류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예방하려면 약물 복용 일지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약을 언제 드셨는지 기록해 두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쉬워져요. 그리고 새로운 약을 추가로 드실 때는 기존에 드시던 약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도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오메가3 같은 흔한 건강기능식품들도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도 혈압약과 상당히 위험한 조합이에요. 술은 처음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내리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혈압약과 함께 마시면 혈압 변동이 심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차 단제나 칼슘 채널차 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술과 함께 마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완전히 끊으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복용 시간이에요. 혈압약과 다른 약을 함께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최소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면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제산제나 칼슘, 철분 보충제 같은 경우는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띄워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드세요. 우유나 주스, 커피와 함께 드시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자몽 주스는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하니까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응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약품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약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고 복용량과 복용 방법을 정확히 지키세요. 많이 아프다고 해서 용량을 늘려서 드시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가족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혈압약 이름, 복용량, 복용시간,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약물이 있다면 그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지갑이나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시고 혈압 수첩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약을 드시기 전후의 혈압 변화를 관찰하면 상호작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 평소보다 혈압이 2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즉시 병원에 가시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어지러움, 두통,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부종 같은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면 약물 상호작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최근에 새로 드신 약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행을 가실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다른 나라에서 파는 약들은 성분이나 농도가 다를 수 있어서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해외여행 전에는 미리 주치의와 상담해서 필요한 약들을 처방받아 가시는 게 좋아요. 또한 시차 때문에 약 복용 시간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뀔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감기에 자주 걸리는 환절기에는 감기약을 드실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미리 안전한 감기 대처법을 알아두시고 예방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감기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도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독감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인터넷이나 지인의 말만 믿고 약을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같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도 개인차가 크고 다른 질환이나 복용 약물에 따라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사실 때는 혈압약을 드신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시고 약사님의 상담을 받으세요. 약사님들은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안전한 약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또한 같은 약국을 이용하시면 복용 기록이 남아 있어서 더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 주변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과 주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